혹시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저 엔지니어께서? 아침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그 특히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이제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있죠. 이쁜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저 혼자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참 좋고요. 근데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예. 귀신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아,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아, 독수리 네,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그거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예,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에 네.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요새 가서 뭐 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괴담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 공구를 짚자마자 비도 안 들어보고 달려서 나왔는데 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세영 씨가 괴담 마니아래요. 괴담. 네. 아 그래요? 유튜브로 괴담 엄청 찾아봐요. 야. 뭐 어디 뭐 우물의 비밀 뭐 이런 거. 유민지 호 뭐야? 야 이거. TV, 그게 심야 뭐야? 괴담에 어어어. 그리고 요즘 티빙에서 최근에 나온 게 샤먼. 어어. 너무 재밌어. 야. 너무 가슴 아프고 저 보면서 울었어요. 잠깐만요. 아니 그 야. 유민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그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아니야? 유민지 김민지 그 김민지. 김민지였나? 몰라요? 아, 이거 얘기해 줘야겠구나. 이게 괴담에 어떻게 보면 아, 거의 시작이에요. 뭐 시작. 시작이에요 시작. 김민지.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그 어떤 이게 괴담이라고 할까 슬픈 사연? 네. 그 김민지 어린이가 옛날에 납치를 당해서 네. 그 500원짜리 보면 학 있잖아요. 학. 거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 가리면 손이 묶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보인다. 보여.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뒷면에 김. 있어요. 예.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있죠. 있죠. 있어요. 예. 그 G자가 그게 세종대왕님 그 10,000원짜리 그 이 입고 있는 곤룡포에 거기가 이제 근데 형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죽는다. 그래서 살면. 나 알았는데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했는데 어. 그
그래서 저도 7, 8가지만 알지. 나머지 2가지는 그 알게 되는 순간 죽는다. 이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는 괴담 좀 얘기해 주세요. 전 아는 괴담 중에 뭐 있어요? 아는 괴담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이거는 뭐예요? 일은 어머니 이제 심부름으로 역으로 좀 마중을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게 집에서 역으로 마중을 나가는 방법이 대로변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산길로 해서 다른 역 출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해질녘이었는데 어머니가 장을 봐서 오시는 거니까 산길로 해서 가야 만날 수 있겠다. 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혹시 휴대전화 한 번만 빌려달라.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집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어이? 엇갈린 거예요. 네. 다시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미 해가 많이 졌어요. 어둑어둑하고 거의 막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괜히 무서워가지고 제가 찬송가 13장을 이제 부르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러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 앞에 매끈매끈한 피부 있죠. 얼굴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데 근데 자세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저를 봐서 이 액정 불빛이 얼굴에 반사가 돼서 되게 이목구비가 자세하게 보이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목구비가 없었어요. 눈, 코, 입이 없어요. 예, 그냥 이거였어요. 몽달귀신처럼. 예,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깜짝이야, 언니 놀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갔어요. 뒤를 돌아보면 딱 잡힐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직도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요. 무서워. 계단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계단이 이어지는데 저쪽 보고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너무... 진짜 저 이런 걸 너무 좋아. 이거는 진짜 저 이런 걸 너무 좋아. 이거는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좀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그 귀신이 있기야 있겠지만 막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고개를 딱 드는데 핸드폰 액정이 환하게 진짜 환하게 비쳤어요. 핸드폰을 하다가 저를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맨피부다. 놀란 티를 내지 말자. 그러고서 뭐예요 언니 놀랬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임기응변이 대단하다. 아니야. 나 소름 돋아. 임기응변이 대단하다. 나는 이 임기응변에 소름이 돋았어. 왜요? 언니 놀랐지 않아? 아니 언니 놀랬잖아요. 내가 귀신이라도 이게 뭐야? 너무 무섭다. 제가 그 뒤로 이렇게 뭐 인형들이 제 방에 인형이 정말 많거든요. 본가에. 그러면은 괜히 이제 영혼이 깃들거나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탄의 인형도 있고. 가끔 이제 혹시 좀 애들이 못돼질까 봐 이쁘다 이러다가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이쁘다. 집에서 그게 무섭다. 괴담을 너무 많이 그게 듣다 무섭다. 보니까. 나는 인형한테 말을 거는 세영 씨가 무섭네. 너도 이쁘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세영 씨 그거에 놀랐다니까요. 언니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만 얘기해요. 왜냐면 지금 저 유퀴즈 보시다가 또 이러면 맞아요. 채널 돌려요. 무서워. 아니 어쨌든 장례 지도사로서 치렀던 첫 장례식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장례 유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무용고시를 정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용고실에는 이름도 없으시고 그리고 가족도 없는 분들을 무용고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분을 거의 그날 한 100분, 200분을 정리를 했어요. 그 대신 쉬시네. 네. 근데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기 실습할 때 마네킹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 고인분 그날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만졌는데 장갑 손끝이 아릴 정도로 차가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굉장히 딱 느꼈던 거는 무겁고 차갑고 서늘하구나. 이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다 하고 오니까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좀 이상하네 이러고 집을 갔어요. 근데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날. 네, 유독 그래서 몸이 추워서 근데 그날이 또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몸이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다가 저는 기억이 안 나. 이것도 어머니 아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몸이 그날 너무 추워서 네가 덜 떨더라. 그래서 여름인데 속미불을 뺐다. 근데 네가 덮어줬는데 그것도 춥다면서 말더라. 근데 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벌컥 열는데 소주 한 잔 마시고 네가 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기억이 없고.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기억이 안 먹고 삭제가 됐는데 그냥 전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우나 이것뿐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들어가지고 그날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랬겠구나.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혼자서 입간실 들어가서 저희는 그 낮에 아침에 한 번, 그러고 중간에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 총 3번을 고인분 문을 열어서 명판하고 고인분 이름이랑 고인분 정확하게 들어가시는데 확인을 3번을 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야간에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명판을 이렇게 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등이 서늘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안 들린 소리 들리고 갑자기 저쪽에서 불이 깜빡깜빡거릴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좀 놀랄 때는 있어요.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어.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뭐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 쓴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그래서-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 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 크림을 입을 수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모르죠. 네. 오 궁금하다. 곧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걸 못 지키면 못 살아. 옛날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보셔가지고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입이 3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네. 입이 3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게 입이 3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구일뚝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2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거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